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 수도권 일대,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대응되는 지방권. 근데 지방권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수도권의 모든 것을 항상 빼앗기고만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지방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역사가 2000년이 된 신라, 백제, 가야의 나라였던, 인구가 2,500만이고 소득도 경제 규모도 수도권 못지않은 스웨덴보다 5배나 큰 국가 스케일의 영역입니다. 그 지방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을 여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집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수도권의 현재 문제는 뭔가. 지금 수도권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내부 모순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지속 발전 가능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연유, 그리고 중국의 급작스러운 부상, 뭐 여러 가지의 요인이 겹쳐서 수도권의 산업은 부분적으로 몰락하고 있고, 수도권의 공간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도권 공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서울 수도권의 문제와 지방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루는 식으로 해왔는데, 저는 이번에 서울 수도권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방권을 하나로 묶어서 지방권을 하나의 국가적 스케일로 보고 지방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방권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대구 문제를 따로 해결하고 부산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 이론을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권 독립이라는 주제로 지방권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문제를 얘기하고, 근데 이제는 이북을 잇고서는 북한 없이 남한만의 21세기적 발전이라는 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냉전 구조 속에서, 또 어떤 면에서의 대결 구조 속에서 흔들리는 분단 체제가 나름대로 지속해 왔지만, 지금도 새로운 도전이 부닥쳐 있습니다. 100년 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 조선, 500년 된 조선조가 청나라에 거의 예속되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강압적인 흡입이 계속됐고 시작되고, 그 사이에 고종이 러시아를 개입시켜서 대한제국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5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의 변하지 않았던 한반도 인프라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10년 안에 자멸하듯이 일본에 망합니다. 병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됐다고는 하나 정작 남한만과 북한의 분단 상태로 독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한반도 한민족을 생각하자면 북한을 빼고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한 한반도의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 북한 개발의 문제, 우리 남한 쪽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하나 내부 모순이라든지 지속 발전 가능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들이 수도권과 지방권의 괴리, 수도권의 부분적 몰락,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권을 수도권과 버금가는 또 하나의 경제권력을 만들려면 지방권의 강력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베스트팔렌주 같은 경우는 보온과 쾰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지금같이 행정부처나 내려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집행과 사법부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국회하고 행정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판을 벌렸고, 그 다음에 지방권을 독립시켜서 수도권 못지않은 거로 만들려면 세종시를 완전한 지방권 수도로 만들자.
그러려면 그게 바로 제2의 수도가 되는 거다. 그러려면 국회의사당과 대법원과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건 국립대학 통합본부입니다. 국립대학 통합본부와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같은 국가의 상징 권역, 문화예술의 집합지, 과학과 문화와 교육의 집합지를 그러면서 요 일대를 지금 상당히 많은 교육 분야, 기술 분야에 있어서 다국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방권력이 수도권력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그런 다국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국적 도시, 국회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국가 상징구역이 있고 국립대학 통합본부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국적 연구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이것이 지방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2,500만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나오는 최고의 모든 요리와 모든 식품들이 집합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거기에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항이 있다면 여기에 그만한 투어리즘 시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삼합이 되면 인구 10만, 20만에 아까 내가 얘기한 중간 도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이 대구 광주 고속도로 사이에 요 일대가 남원 일대입니다. 요 일대가 거창 일대고 여기가 무진장 일대고 요 언저리에 했을 때 삼남, 옛날에 마한진한 변한 백제, 가야, 신라를 어우르는 하나의 공간 중심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4개의 공항 중에 반 이상이 놀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가덕도에 공항을 짓겠다. 10조를 들여서. 또 아니면 또 밀양에다 짓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에 있는 공항들을 살리면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공항이 있어서 지방권을 통합하고 지방권의 세계화 윈도우가 되고 게이트가 되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공항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방권이 수도권 못지않게 되려면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가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대구, 포항, 울산, 구미 그 일대는 서울 수도권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는 세계의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구 이론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신항은 로텔담과 겨룰만한 세계 최고의 항만인데 항만은 주변 지역과 링크가 돼서 거대한 산업 링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에서는 오로지 하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신항 일대를 울산까지 그리고 광양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업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만의 가장 큰 기능은 항만에 도착했던 물류들이 그 안에서 다시 산업 장치를 거쳐서 부가가치를 몇 배로 키우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이었고 런던이었고 그것이 바로 로텔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의 인간산업이라고 좀 부르는데 그게 서비스 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장치가 아닌 인간들끼리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프트 인더스트리가 서울 수도권 산업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지방권의 장치산업과 서울 수도권의 인간산업 이 두 개의 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지방공단은 나름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치 산업은 더 이상의 고용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고용이 많은 것이 바로 인간 산업입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대학이 모여 있는 데라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산업 따로, 교육 따로, 대학 따로, 시장 따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뒤엉켜 있을 때 바로 그게 메트로폴리스의 파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스케일로 베이징의 중관촌의 도시들입니다. 이게 칭화대학이고 베이징 대학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중관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더 부족해서 또 새로운 ICB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게 엄청난 대학들인데 20개의 대학들인데 그것들이 경제의 견인차가 되지 못하고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영역에 안주한 상태로 여기 가장 중앙에 있는 바로 중관촌에 해당하는 용산에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창조적 신산업을 해서 고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타워팰리스를 짓고 나면 고용은 0입니다. 삼성전자를 지으면 끊임없는 고용과 부가 창출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 타워팰리스 같은 걸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주거가 아니고 그 자체가 산업시설이고 그 자체가 공공공간이고 그 자체가 가장 살기 좋은 질 높은 주거공간인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뉴타운 해법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간이 움직이고 최소한의 필수적 물류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한 운하를 우리가 원산에서부터 인천 사이를 만들면 과연 그 백두대간이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바로 원산에서 기차가 의정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원선입니다. 그리고 추가령 구조국은 한반도가 단층을 짓고 있는 데입니다. 그 자리를 따라서 백두대간의 물을 끌고 들어오면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거대한 LNG를 원산까지 끌고 들어와서 인천 LNG 기지로 보내면 전국에 다 망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수도권은 앞으로 10년 안에 15억 톤의 물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물을 백두대간을 통해서 저 운하를 통해서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백두대간의 물이 글로 오게 되고 또 여기에 LNG 가스라인을 잇게 되면 대개 LNG의 열방압 발전소를 만들자면 한 200kW 정도면 거의 개성은 다 포괄하고 평양 외곽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의 물을 교환을 시키면 작은 소수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LNG 열병합 발전소의 지하 대저수소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충만한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황해와 동해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대운하가 여기서 바로 생기는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은 아마도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일본, 또 미국까지 포함한 나라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조드보인 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사할린에서 역류해서 유럽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최대 수요지인 한국과 일본에 팔 수 있는 바로 라인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 삼성의 공유, 물류들은 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이게 지금 러시아 일대에 송유관, LNG 가스관들입니다. 그런데 뒤엉켜 있는 것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그것이 경제성이 있고 국익에 맞고 미래 산업이냐 하는 판단은 우리가 투자할 때 남도 따라 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한 4, 5년 동안 경제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투자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면 결국은 재정 불균형만 가지고 오고 결국 마지막 힘을 다 쏟는 겁니다. 나는 이 일대가 두만강 하구에 우리가 만든 마스터 플랜을 세계에 보이면 러시아와 중국이 투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도 투자하기 마련이고 세계 자본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또 혹은 10년 가까이 끊임없이 불황이 계속되면 뭐 그건 다들의 예측인데 그런다고 보면 세계는 지금 현재 금본위 제도가 아닙니다. 돈을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투자할 때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 하구 마쳤습니다.